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거의 받아쓰지 않더라고요. 저도 반성합니다. 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윤석열이가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대통령실에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했더라.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계속 순천시에서 제보가 왔었는데 다른 취재 때문에 좀 접어뒀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뭔데요? 여쭤봤더니 순천의 한 교회에 순천시장이 직접 가서 발언한 영상이 딱 그것만 삭제됐다. 그러면서 그 삭제된 영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아카이빙을 있다. 했다. 그래서 오. 보내줬는데 보통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넘어갈 좋습니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예. 말씀을 부탁. 예. 그렇게 된 거였구나. 예. 요거는 몰랐네. 예. 자, 검사 출신으로 너네 동네 이야기야 이놈의 자스가. 검사 출신으로 무려 3번이나 순천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노관규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노관규.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에게 자기 지역 현안 보고를 합니다. 김건희한테요? 김건희한테 현안 보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 김건희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현안 보고하고 보고하니까 바로 예산이 뻥튀기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노관규 시장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거를 본인 입으로 떠들어요. 직접 제보를 뉴스타파가 받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애니메이션 산업을 300억짜리인데 그래본데 국비 150억 도 CB에서 150억에서 2억을 일단 받아왔어 고리로.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제가 브리핑을 따로 했어요. 대통령한테 한 번, 김건희 여사한테 한 번. 원래는 한 번만 하거든요. 대통령 오시면. 근데 마침 대통령이 보니까 성주에 그때 가뭄이 많이 드니까 그거 보러 가신다고 그래. 시간이 30분 남아요. 빨리빨리 준비해. 김건희 여사 모셔가지고. 어떤 꼬셔야지만 이거 왜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요. 그럼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탁 나서더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안 잊어먹게 내가 기억 생기게 할 거라고 그러는. 와. 근데 이 노관규가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노관규 시장이 실제 김건희를 만났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우리한테도 엄청 익숙한 사진이야. 그래요? 윤석열 김건희가 순천만에 가가지고 이거 저때 만난 거야. 저때 만난 사진도 올려주세요. 예, 요때 이렇게 만났더라고. 맨 왼쪽이가 노관규입니다. 요때 이제 만났었거든. 자, 그러면 이때 그럼 실제 그럼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노관규 혼자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네. 요것만 해결되면 되잖아. 그렇죠. 순천시 고위 공무원이 과거에 실제로 노관규가 김건희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한 영상이 있었어. 영상 보겠습니다. 3월 30일 날 개막식 때 김건희 여사님, 윤 대통령 오셨을 때 시장님이 직접 가장 관심 있는 김건희 여사님한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좀 확장해 주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와, 이게 지금까지도.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보고하고 예산 확 증가됩니다. 자, 지금 총액이 직보 전 300이었는데 김건희한테 직보하니까 390억? 국비도 150에서 195억. 지방비도 150에서 195억. 이 대박 보도 아니야? 이거를 우리 기자님이 했다니까. 부패 안 먹어가면서. 이 대박 보도야. 근데 아무데도 안 받아. 이거는 다 받아 쓰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부연해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300억 이 사업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기업들을 순천시에 유치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좋은 사업 내용을 네,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는 300억짜리였는데 근데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이후에 2천억으로 투자 예산비가 바뀌어요. 처음에. 2천억까지 네, 올라가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390억이라고 썼지만 네. 그래서 2천억짜리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멘트에 담진 않았지만 이게 300억짜리가 2천억으로 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멘트가. 그 실제로 내부 문서를 보니까 순천시에서 2천억으로 투자 기획을 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90억으로 돼서 이제 390억으로만 제가 보도를 한 건데요. 그래서 사업의 단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관규 시장님이 혹시나 어떤 압박 때문에 노관규 시장님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문자했더니 약간 굉장히 좀 약간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순천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비를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여사에게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 기사 작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심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지자체장이든 뭐고 간에 김건희를 다 대통령으로 대우를 했던 거야. 그런 난 거야. 그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또 기사에 담지 않았지만 MBC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2023년 8월에 김건희가 밤 10시가 넘어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네, 김건희의 그 통화 내역이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김건희가 막 통화를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23년 8월 24일 밤 10시 21분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한테 김건희가 전화를 하고 23년 7월 25일에는 단국대의 김성원 교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11월에 문체부 산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또. 와, 그리고 23년 8월 16일 요거 대박입니다. 예. 애니메이션 제작사 김일호 대표한테 김건희가 또 전화를 하는데 네, 바로 다음 날. 다음날 문체부 산하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임명권자야. 와 대박이다 이거. 아, 네. 예. 그래서 8월에 김건희와 박보균 당시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김건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사업이 잠깐 2천억이 됐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예정비가. 네. 그 다음 달 그 보고서에 순천시 보고서에 2천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보균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늘려. 순천시장이 그렇게 원한다.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와, 이건 매우 대단히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명태균 게이트 보도할 무렵에 신용환 부위원장님 통해서 어떤 제보를 받았었냐면 순천시에서 아까 사진 보여주신 그 순천시 국제정원 박람회를 엄청 크게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감독이 김건희 지인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직책이 없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 공약을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사람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면서 사실상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순천시와 김건희의 연결고리라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쓰면서 순천시 시민단체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아 이번 제보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은 김건희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박람회 감독으로 임명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감독이 공모를 통해 지정된 게 아니고 그 위원회가 단독 위촉을 했거든요. 사실상 면접 없이. 그냥 찍어서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어떤 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알아봤어요. 주변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경력으로 적어놓은 대통령 취임식 사전 행사 총 감독은 허위다. 아니 감독이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사전 행사 중에 하나의 감독뿐이었는데 풀리기로 그 이력서에 적어놓고 그걸로 지금 박람회 총 감독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순천시를 더더욱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큰 일이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다 운영을 했고, 김건희가 예산도 편성했고, 김건희가 임명도 하고 그런 혐의점이 나온 겁니다. 결과도 문제인데 이게 와. 과정 자체도 시장이 여사한테 보고해.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곳곳에 지자체장들도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 의식도 없고 문제 그냥. 의식도 없고 진짜 나쁜 자식들 예. 진짜. 이거 엄청난 보도인데 좀 흥행에는 참패한 것 같아요. 그래 속상해가지고 제가.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까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다음에도 어쨌든 기사를 네. 홍보할 기회만 주시면 너무 대기할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트위터한테 실버 마크 달아달라고 징징거렸었죠. 실버 마크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트위터가 이제 이 이름 옆에 요게 이제 체크무늬 요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블루 배지 아니야 저거? 이게
파란색, 노란색, 실버가 있대요. 회색 체크 마크. 근데 이제 회색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원수나 행정부처의 주요 뭐 공식 대변인 국회의원한테 마크가 생기는 거고, 뭐 파란색, 노란색은 뭐 유료 서비스 구독자, 그렇지. 기업과 광고주에게 계정해 줘요. 김건희 회색 체크를 계속 달아달라고 징징거렸던 거야. 근데 이제 당시에 김건희가 이제 징징거릴 때 트위터에서 아니 영부인 뭐 전담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한테 우리 이거 못 달아준다, 규정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실버 마크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김건희 측에.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문체부를 동원을 합니다. 문체부를 동원해서 미쳤어. 트위터야 좀 해달라. 김건희 옆에 저거 회색 체크 달아달라라고 했대. 근데 트위터가 이때도 아니 규정이 없다니까. 아니 무슨 그런 사람도 아닌데 민간인한테 이거 어떻게 달아주냐. 이렇게 난색을 표했는데 외교부가 이번에 또 나섭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거쳐서 트위터 본사에 이거는 제가 한국지사한테 계속 요청을 했던 거예요. 아예 본사랑 접촉을 해요. 직접 부탁을 하자는 겁니다. 실제 총영사관에 외교부의 전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근데 김건희의 논지는 뭐였냐면 바이든 여사의 계정에는 저게 있다. 실버가 있는데 바이든 와이프랑 왜 비교해? 왜 김건희한테만 안 되냐? 그러니까 달아달라라고 징징거렸는데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에게 그 예산과 직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좀 정해놓고 공식적인 또 지위 같은 게 있어. 뭐 부속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김건희한테는 그게 없잖아. 부속실도 없고 뭐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민간인인데 이제 계속 징징거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랑 비슷하대.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에게는 저거를 못 달아줘. 그래서 저 마크가 없는 채로 활동을 해. 프랑스 영부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야. 똑같이 그냥 이 사람은 아무리 그 마크롱 와이프여도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그 프랑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다. 공식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뭐 규정대로 한 거야. 오케이. 자, 결국 근데 김건희는 실버 마크를 받았는데 김건희가 요청 당시에는 저 실버 마크를 달 수 있는 저게 그 구성 요건들이 있어. 기준이야? 국가 원수, 뭐 공식 대변인, 뭐 의회, 국회의원. 근데 요청하고 나서 배우자가 들어가. 와, 아예 바꿔버린 거야. 바꿨어. 기준을? 안에 트위터 내 규정을 바꿨어. 기준을 바꿔버린다고? 기준, 저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김건희가 징징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일보에서 그 트위터 한국지사한테 연락을 했대. 그래서 아니 김건희 어떻게 달게 됐냐.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 저 규정이 다 있다. 그래서 달아줬다. 규정 드립을 쳤구나 거기서. 그랬더니 한국일보 2023년에는 없었잖아. 오, 야, 잘 들어갔다. 그랬더니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끊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여보세요? 아이, 저희 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옛날 2023년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보세요? 왜 안 들려? 여보세요? 왜 기자님이 막 전화 끊으시네? 뚜루릿. 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이게 문체부 외교부까지 동원해서 김건희 저 회색 체크 문양 하나 달라고 국가기관 전방이 다 나선 거야. 저거 트위터 압박하면서.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라메시. 그러니까 저걸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에 유료화가 됐어요. 아, 유료화 된 게? 11월에 유료가 됐어. 그 지금 시점 작년으로 22년 11월에 유료가 됐어. 월에 10,000원만 내면 그냥 마크 달아줘. 근데 그 마크를 달아주는 건 블루 마크야. 그러니까 유료로 블루 마크 다는 건 그냥 인플루언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 형이 말한 대로 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크.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고 고위 관계자라는 그 마크를 받고 싶어서 저 규정까지 바꿨다는 거네. 트위터 압박해가지고. 규정을 바꿔 회사 규정을 바꿨다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2014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처음으로 계엄을 논의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2022년 12월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논란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전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증언이 나왔고 그래서 내란 특검 팀에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비상계엄을 계획을 한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네. 이 자리에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얘기를 막 다 해주더라고요.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 술을 막 퍼먹더니 네. 비상대권이 있어 이 새끼 당연히 없애버려야 돼 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종혁 비대위원이 미친 X인가? 라고 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상대권을 얘기를 하고 왜 저러지? 그런데 거기 있는 네. 그 윤핵관들은 저런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런데도 참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따라주고 그거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뒷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네. 저기 대통령님 제가 2023년 6월까지 네. 제가 좀 비대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돼 너 하지 마. 너 그만해. 저기 전당대회 열어 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왜 자기 뭐 친구기도 하고 본인이 시켜놓고 왜 또 가라 그러는 거지? 네. 탐문을 해보니까 VJ로인 김건희가 네. 오빠 저기 정진석 다른 생각 갖고 있대. 지금 본인도 뭐 좀 하려고 그러나 봐. 없애. 잘라버려야 돼. 그랬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냥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날아간 건데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체제를 이제 꾸린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총을 쏴서 다 쓸어버리겠다. 네.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네. 비상대권이 있다. 그게 22년 겨울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게 정확히는 드디어 이제 드러나네요. 네. 그때 그 참석자에 따르면 제가 들어보니까 술을 먹다가 네. 좀 이제 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많이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김건희 씨는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들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때 뭐 한 수명 가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수명 정도가 이제 같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저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해서 저에게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나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이 참석자랑 저한테 얘기를 해준 참석자랑 다른 분이랑 서로 눈이 마주쳤대요. 네. 좀 뭔 소리지? 너무 이상한 소리니까. 네. 저 제정신이야? 그래도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 양반 머릿속에는 그게 계속 있었던 있었을 거다. 것이다. 그리고 근데 김종인 진짜 최고위원이 시내까지. 그 당시에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말은 내가 총살 당하더라도 아 네. 맞다. 총살 당하더라도. 이 말이 자기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는데 뭔 잘못을 했는데 총살 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느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본인도 계엄 선포하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요즘 그 뉴스타파가 또 그 김병기 예. 정청래 사태 터지기 전부터 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비위 사실 예. 계속해서 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예. 와 이번에는 근데 너무 좀 명확한 증거 나온 거 아닌가요? 그 빗썸 말씀하시는 건가요? 빗썸도 그렇고 그 산업회. 숭실대학교 편입 예. 과정도 그렇고 예. 근데 너무 대응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저는. 저도 첫 번째 대응부터 그냥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네. 저희를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정말 수차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반론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좀 굉장히 아쉬웠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핵심 의혹, 그다음에 차남을 그 학사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신 거 아니냐는 네. 취지의 어떤 중심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피해가더라고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답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 근데 이 보도를 이제 제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계속 이제 들고 다녔는데 예. 이번에 그 터진 거야. 이 갈등 구조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옳고 그름보다도. 근데 내가 이 김병기를 다뤄? 그럼 마치 어느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질까봐. 시기적으로. 이게 참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일보 냈던 그 기사를 소위 받아 쓰는 언론사가 없었고, 없었어 이것도. 김병기 대표님의 그 어떤 입장을
그 대변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많이 불러주시면 아마 기자들 네.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또 입장이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또 오해를 사니까 그래서 이 본질이 사라지고 그 오해가 커지면은 또 바보 같은 그렇죠. 짓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게 맞습니다. 뉴스타파는 계속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예, 거죠. 굉장히- 이전부터. 그렇습니다. 네, 되게 신중하게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취재가 제 관점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잘 됐던데. 네, 맞습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의 여지가 많지 않냐. 왜냐? 이번에도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짜 뉴스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거든. 그렇죠. 유감이다. 이게 가짜 뉴스로 규정을 했어요. 그럼 맞아. 그럴 때 이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냐?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그 리박스쿨 보도 이후에 이 구국에로부터 언론중재위 제소도 엄청나게 받고 사실 소장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가짜 뉴스로 규정되고 또 만약에 그걸 빌미로 정권이 바뀌어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저희도 고통받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저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저랑 예,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의 그래요? 처음 의견은 보네?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 처음 봅니다.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저 욕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